안녕하세요. MCTV 김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 실장입니다. 오늘 저희가 오랜만에 또 25년도 매각 사례를 한번 들고 와봤는데요. 1, 2월 달 이렇게 취합을 해서 강남에 어떻게 좀 거래가 되고 있는지 말씀도 나눠보고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소개도 좀 시켜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논현동 65-18번지고요. 네. 거래 금액은 140억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대지 평수는 한 70.51평 정도 되고요. 건폐율은 56.67%, 용적률은 199.36%, 200%에 가깝게 꽉 채워서 건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당 금액은 1억 9,800, 거의 2억에 가까운 숫자의 거래가 되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을지병원 사거리 이면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제 생각에는 뭐 건물값을 뺀다고 해도 높게 거래가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도 좀 고무적으로 뭐 본다면 볼 수 있는 수익률이 있는데, 이게 지금 엔터사에서 통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통으로 다 들어가 있네요. 네. 그리고 연면적 245평인데요. 네, 245평으로 건축을 해놓으셨고, 네. 여기가 또 6m, 4m 전후면 입지에 있어요. 건물 말씀하시는구나. 네, 맞습니다. 우리 이쪽 매일 밥 먹으러 다니는 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요거를 네. 매각사례에 한번 껴놓고 싶더라고요. 대지가 70평 같지 않아 이게요. 네, 70평처럼 안 보이는 건축을 좀 그쵸.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되게 덩어리지게 있어 보여. 예, 건축도 잘 해놓으셨습니다. 낙지볶음밥 먹는데 그 앞에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원갈비 쪽에 뭔가 집이잖아. 가다 보면 있습니다. 부사장님이 뭐 항상 좋아하는 낙지볶음밥 먹으러 가는 네. 그 길에 있는데 이게 앞뒤 도로라서 볼륨이 좀 있어 보여요. 그죠? 네, 한 2억은 어떻게 보면 잘 받았네요. 신축이라서 네. 그쵸? 파신 분 입장에서는 뭐 금액을 되게 잘 받으신 것 같고요. 매수자 입장에서는 센 금액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근데 좀 매수자 입장에서도 네. 그 245평이라는 연면적을 가지고 140억의 볼륨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뭐 비싸게 산 것보다도 비싸게 샀나? 저는 비싸게 비싸게 산 것 샀죠.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배우분 있잖아요. 배우분 같은 경우도 그분이 지금 한 2억대 매각했었잖아요. 이게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했는데 2억 375만 원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안쪽에 어떤 오피스로 쓰기는 좀 조용하고 좋지만 그래도 이 앞에가 거의 2억대거든요. 근데 이제 안쪽에 2억대라고 하면 좀 요즘 분위기상 그쵸? 네. 조금 비싸지 않나 맞습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조금 아쉬운 게 24년도부터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27년도까지로 좀 되어 있어요. 잔여 임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리스크로 작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엔터가 들어왔을 때 또 그 인테리어 내부를 좀 럭셔리하게 조금 요즘 트렌디하게 많이 갖다 부었다 그러면 이쪽 블록 자체가 엔터사가 많잖아요. 네, 국민 MC 누구죠? 유재석 씨. 그 유재석 씨 같은 경우도 엔터사도 있고 네. 또 다른 뭐 기획사들 이병헌 씨 같은 경우도 BH 쪽은 엔터사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다 보니까 네, 그런 분위기고 또 이 앞에 호텔이 무슨 호텔이죠? 파티오나이 파티오나인 말고 그 아난티 아난티가 또 여기서 구입한 게 몇 개 있기 때문에 또 건축을 되게 멋있게 해놨잖아요. 이쁘게 해놨어요. 그리고 뭐 학동역 인근으로 이제 많이들 건축도 많이 하시고 엔터사들도 실제로 많이 입주를 하고 계시니까 매매도 하시고. 근데 이쪽 지역이 그렇게 대중교통이 좋지는 않아. 언덕이 좀 있고 그죠? 네, 뭐 자가용 이용하시거나 버스를 좀 이용하셔야 그쵸. 좀 접근이 편할 것 같습니다. 저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잔여 임대 기간도 그렇게 긴 시간이 남지 않았고 연면적 평당 임대가가 거의 14만 원에 육박을 하더라고요. 13만 원 후반대인데 저는 좀 자신이 없을 것 같아요. 저 임차인이 나가고 나면 그 임대료를 받을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듭니다. 근데 뭐 장점도 뚜렷해서 건물이 워낙 세련되고 잘 지어 놓으셔서 그런 장점들이 있지만 저는 투자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여기 이터널전이 뭐 강남 아난티 쪽에서 구입한 곳도 있고 저 밑으로 가다 보면 좀 연예인 건물들도 있고 하는데 엔터테인먼트 신현준 씨 건물도 있어요. 이쪽에 저희가 또 본사가 여기 있기 때문에 저 또한도 좀 투자하기가 망설여져서 저도 투자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좀 투자를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신축 건물 치고도 금액이 좀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강남 내에서도 요즘 신축 건물이 좀 임대나 거래가 잘 안 되는 경향이 있는데 금액이 확연히 내려오지 않는 이상 거래가 잘 되지 않더라고요. 요즘 추세가. 그런데도 한 평당 2억 정도 금액의 거래가 됐다는 거는 조금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 물건으로 매매사를 한번 넘어가 볼까요? 다음 물건은 그 내방역 8번 출구에서 한 도보 1분 정도 거리에 있는 건물입니다. 방배동 876의 20번지, 계약된 시점은 25년 2월 14일에 이루어졌습니다. 거래 금액은 55억, 평당 1억 900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되었었습니다. 대지 면적이 50평의 이종 일반 주거 지역이었고요. 용적률은 200% 다 채워서 지어놓은 건물이었습니다. 도로는 전면에 6m 도로 접하고 있었고요. 4, 5층을 직접 사용을 하고 있었고 나머지 층은 임대를 받고 있었는데 직접 사용하는 부분 제외하고도 수익률이 2.3% 정도 발생을 하는 건물이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2017년에 준공하고 뭐 이제 10년도 안 된 건물이어서 내외관이 좀 깔끔하게 잘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찾아오기도 좋고 버스 정류장이랑 역이 가깝기 때문에 이런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8번 출구에서 정말 역세권이네요. 네, 뭐 8번 출구에서 사실 최대로 1분을 말씀드린 거고 뭐 실제로는 한 30초? 네. 저기는 12m로 돼 있네. 저는 20초에 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엎으시면 꾸달다는 거. 가깝죠, 그죠? 여기 가깝죠. 네. 이게 이름이 또 희연 빌딩이에요, 그죠? 이분이 17년도에 건축했을 때 뭐 이름을 따서 지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희연하고 지연 자매분인가 보다, 그죠? 이분이 처음에는 나왔을 때 매매가 60억으로 했었는데 5억을 다운해서 55억에 매각을 했네요, 그죠? 이분이 16년도에 22억 7,500에 구입했어요. 그래서 건축을 하고 그 위에 매각을 한 것 같아요, 이분이. 이게 봤을 때 이 정도 규모에 나쁘지 않다라고 했었던 물건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또 매각이 되네요, 그죠? 이 물건 알고 있었어요, 김 팀장님은? 네, 알고는 있었습니다. 즉 이 정도 금액에 이 정도 역세권이라고 하면 서초를 또 강남구에서 강남 3구라고는 하지만 서초를 강남 3구로 안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제 강남만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뭐 서초든 송파든 어떤 투자 물건을 봤을 때 위치, 뭐 건물 컨디션, 임대 구성 뭐 등등 따졌을 때 꼭 뭐 강남이다 서초다 이거를 섹션을 나눠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수요자가 강남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똑같이 사더라도 강남을 사고 싶은 수요는 있지만 그거보다 위치나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서초에도 괜찮은 우량한 물건이 있지 않나. 왜냐하면 서초에서도 제가 어떻게 보면 서초가 제2 고향이라고 했잖아요. 서초 중에서도 공실에 대한 리스크가 좀 없거나 아니면 뭐 어떤 지역의 학원가나 요식업의 어떤 일본가나 뭐 이런 데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뭐 같이 투자의 어떤 걸로 잘 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개념에 봤을 때 이 물건도 50억대 치고는 시장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이 물건에 대해서도 또 3명의 의견을 또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조금 아쉬운데 900 정도면 네. 그래도 준수하게 매입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예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김규태 팀장님이 말한 대로 충분히 1억 1000이면 1억 뭐 972만 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울 강남 쪽에 뒤져봤을 때 50억대 이 정도 역세권 사이트가 나오는 물건이 없거든요. 저는 투자할 것 같습니다. 저도 구입해서 일정 면적을 사용하든 아니면 가지고 가면서 투자해 볼 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투자한다에 한 표. 저도 좀 고민이 됐는데 저였다면 매입을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렇게 가깝고 분명 임차 수요가 많은 지역이고 여기서 이렇게 가깝기 때문에 임차 수요에 대한 리스크가 좀 적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 골목에 확실한 테마가 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곳에 가보면서 임대는 무슨 업종이로든 나갈 거는 같은데 확실한 테마가 없다 보니까 폭발적인 유동인구나 그런 거는 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매입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다른 걸로 또 가볼까요? 네. 이거 보는데도 아깝더라고요. 그죠? 그렇긴 하죠. 그쵸. 이거 뭐 물건 개요를 일단 말씀드리면 반포동이고 교보타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어요. 그죠? 두 번째 블럭 뒤쪽인데 여기에 또 유명한 데가 천안문이라고 짜장면집이 있습니다. 여기가 아마 그 로컬 짜장면집에서 반포에서는 매출이 제일 클 것 같아요.
오토바이가 한 7대, 8대 되는 것 가서 같습니다. 먹어봤어요? 그럼요. 아. 자주 갔었습니다. 23년도에 83억에 매입을 했는데 지금 보면 220평 지었거든요. 이거 봐도 20억을 넘게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이게. 그죠? 무조건 손해봤죠. 무조건 손해본 거야. 이제 뭐 취등록세랑 금융비용이랑 뭐 인입비용이랑 이것저것 해서 손해를 보고 팔았는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매수자 입장에서는 이 건물은 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오피스로 일부 쓰건 아니건 제가 봤을 때 잘 산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오피스 흐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조금만 또 한 골목 벗어나면 느낌이 확 달라져서 여기도. 맞아요. 근데 이 천안문 앞쪽까지 그 먹자 골목도 형성돼 있고 그 라인이 살아있거든, 8m 도로에. 그리고 이쪽 들어왔길래 여긴 좀 조용하거든. 오피스기 너무 좋지. 왜냐면 신노년역에도 가깝지. 또 이렇게 가성비를 따져봤을 때 이 반포 건너편은 강남구 노년동이잖아요. 이쪽보다는 이쪽이 낫다 이거지. 저는 이 물건 있다고 하면 저는 투자한다. 일단 강남대로에 가깝고 접근하게 9호선과 신분당선 가깝고, 그리고 도로변에 쟁쟁한 건물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라고 그러면 구입할 것 같아요. 투자할 것 같아요. 저는 미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삽니다. 여기는 어떠세요? 이건 사야 되는 기회였다고 봅니다. 그렇죠. 이걸 놓치신 분들은 아마 조금 배가 아프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진짜 이게 강남에 숫자만 보면 104억이고 82평이면 안 살 이유는 없거든요. 딱 이것만 봐도 신축이고. 신축이었을 때 이 정도면 사야 되는 거죠. 1억 2,500도 괜찮은 금액이죠. 그리고 뭐니 해도 나는 솔직히 제가 반포에 살기 때문에, 네. 반포는 아파트 단지지만 이쪽 반포 쪽은 건너편보다는 조금 조용하지만 오피스 쓰기는 너무 좋고, 그리고 외형이나 이런 것들이 건축이 잘 가서 보면 현장 가면 나쁘지 않아요. 네. 자, 여기까지 우리 오늘 그 장세례 차장님하고 우리 김규태 팀장님하고 2월 달에 매매된 거를 조금 봤고요.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거는 저희의 주관적인 분석에 대한 어떤 가격을 평한 거고요. 다 각자의 어떤 또 생각도 다를 수 있으니까 아무튼 재밌게 그냥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MCTV의 김 대표였고요. 다음에 저희는 다른 것으로 임장이나 그런 부동산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고요. 자, 여기까지 김 대표였습니다. 김 팀장이었습니다. 장치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